젊을 때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나이 드니 자꾸 이른 새벽에 잠이 깨시지 않나요? 자다가 눈이 떠져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죠. 애써 자보려고 해도 잠이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뒤척이다 못 자면 피곤이 쌓여 낮에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이 깨는 건 단순한 불면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간에 깨어나면 꼭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벽 3시에서 5시 시간대는 어떤 시간일지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첫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밤이 되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가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몸을 깨우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새벽 3시부터 서서히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점점 기상 준비 상태로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심해집니다. 둘째, 체온과 혈압이 새벽 3시에서 5시에 가장 낮아집니다. 우리 몸이 휴식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더 쉽게 잠에서 깹니다. 셋째, 한의학에서는 이 새벽 시간대를 폐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폐의 기능이 가장 활발한 때인데요.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때 기침을 하거나 답답함을 느껴서 잠이 깨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벽 3시에서 5시 시간대는 우리 몸이 변화하는 시간이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이 시간에 기도나 명상을 권장하는데요. 이른 새벽 시간은 영혼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특별한 시간에 잠이 깨었다면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말씀드릴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꼭 해보세요. 첫 번째, 원하는 목표나 꿈을 혼잣말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고요한 새벽 시간에 혼잣말을 하라니 엉뚱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에는 강력한 자기 암시 효과가 있습니다. 영혼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에 목표를 말한다면 무의식에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리 내어 바라는 것을 말하면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우리 뇌는 혼잣말한 내용을 실제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합니다. 무의식을 자극해서 목표에 대해 의지를 강화하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게끔 촉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혼잣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안한 상태로 원하는 것을 소리내서 말해줍니다. 내가 소리내서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하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이나 앞으로의 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즐겁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나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건강, 풍요, 사랑, 행복 등 되게 비슷하죠. 혼잣말의 효과를 더 보려면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신경회로가 변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긍정적인 혼잣말로 뇌에 자극을 주면 분명히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숲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혼잣말을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목표를 반복해서 말하면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더욱 동기부여가 되면서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자신에게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여주므로 자신감과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혼잣말로 목표를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입니다. 펜싱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는 패하기까지 1점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잠시 휴식하는 사이에 그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여러 번 되뇌었는데요. 그러고는 기적 같은 5연속 득점에 성공하여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나에게 하는 혼잣말은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명상을 해보세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자신의 내면과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대에 수행하는 수도자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새벽 시간에 깨어서 기도와 묵상하는 걸 권장하죠. 그렇다면 특히 이 시간에 명상을 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울려대는 카톡 소리나 낮은 소음도 없어서 주변이 조용합니다. 온전히 고요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므로 더 깊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보다 뇌의 활동이 비교적 덜 분산되어 있어서 더 깊게 몰입하고 내적인 탐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감정이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명상으로 걱정이나 불안을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뇌의 상태와 호르몬 분비가 명상에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의식이 뚜렷한 반면에 이 뇌파 상태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옅어집니다. 그래서 더 깊은 명상 상태에 쉽게 도달하고 창의성과 직관력이 높아지는 등 명상의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 명상을 매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서 불안감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호르몬이 생성되어 기분이 좋아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않게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오랜 기간 하면 정신 건강이 강해집니다. 둘째로,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명상을 하면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시작하기에 좋은 명상은 호흡 명상입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코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을 살짝 벌려서 내쉬어도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사소한 걱정거리나 불안감이 튀어오를 때 애써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랬구나 라고 작게 말하세요. 잡생각들은 뿌리치려고 하면 더 달라붙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하고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5분 동안 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세 번째로 5분 동안 일기를 써보세요.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마크 트웨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공통점이 무언지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이 사람들은 모두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아침에 글을 쓰는 건 두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하루 성공을 하는 겁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시간대는 우리 뇌가 외부의 자극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감정이 예민한 시간인데요. 이때 글을 쓰는 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좋습니다. 내면을 기록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5분 일기 쓰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니까 무슨 내용이든 쓰면 됩니다. 몇 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이 위에 걱정거리들, 문제거리들을 솔직하게 늘어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한 새벽에 5분 일기를 계속 쓰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차분히 내려놓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정리를 했다면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도 써보세요. 오늘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하루를 좀 더 계획적이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 일기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 첫째, 하루의 목표를 정합니다.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목표를 적어보면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지 않고 생산적인 하루가 됩니다. 둘째, 중요한 일 외에 오늘 기대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미뤄두었던 책을 꼭 읽는다. 셋째, 오늘을 잘 보낼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잘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응원의 말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넷째, 기대되는 일에 미리 감사하다고 써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먼저 감사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에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5분 일기를 쓰면 집중력과 생산성이 점차 높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새벽 3시에 잠이 깬다면 이제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이 잠을 자는 고요한 시간에 깨어 있다는 건 삶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잠 못 드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에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한 가지 골라서 조용한 새벽의 마법 같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이 특별한 시간은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응원하며 책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